68세의 미경에게 48년간의 결혼 생활은 하루도 쉬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무식한 여자,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매일 들으며 살아온 그녀에게 새벽 4시는 유일한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하루, 미경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순간이 곧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새벽 4시, 미경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또 일어났구나. 무식하게도 일찍 일어나네. 태진이 침대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돌아오는 건 비아냥뿐이었으니까요. 떡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찹쌀, 콩가루, 팥향금의 달콤한 향이 정갈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미경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고 무시당했지만 미경에게는 이 작은 공간이 자신의 세계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경이 첫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셨네요. 미경 씨,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참 부지런하다. 네, 할머니. 평소대로 인절미랑 백설기 한 상자 드릴까요? 그래. 내가 만든 떡이 제일 맛있어. 솜씨가 좋아.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미경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또 그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요.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태진과 아들들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성호와 건우가 먼저 와서 앉았습니다. 소영은 아직 오지 않았네요. 엄마, 도시락 좀 많이 해줘. 내일 회사에 가져갈 것도 좀 싸달라고. 건우가 말했습니다. 응, 그럴게.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하는 도시락이 제일 맛있으니까. 성호도 덧붙였습니다. 그때 태진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 또 이 냄새야. 몸에 떡집 냄새가 배어서 숨쉬기도 힘들어. 미경은 아무 말 없이 태진의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당신 그 가게 언제까지 할 거야? 내가 명색이 대졸 퇴직 은행원인데. 내 아내가 떡집이나 하고 있으니 체면이 서겠어? 생활비 보태려고 하는 건데요. 생활비? 내 연금으로도 충분해. 괜히 나서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무식하고 못 배운 당신이 뭘 알아? 성호가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엄마는 집에만 있으면 되죠. 건우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사실 건우는 미경의 도시락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함부로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진짜 이혼하고 싶다. 너랑 말도 안 통해. 태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여편네랑 살아주는 내가 감사한 줄 알아. 내가 안 그랬으면 너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48년간 들어온 말이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분위기를 읽은 소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별일 없어. 밥 먹어라. 미경이 말했습니다. 소영은 미경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오래전부터 엄마의 고통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밥 먹어. 밤이 되어 모든 식구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 미경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무식한 여자라. 미경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식하지 않다는 것을, 다만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참아온 것도 무식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경은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평범했던 어느 날 오후 미경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4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번째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경로당에 떡을 가져다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미경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만든 떡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인절미 드시라고 간 만든 걸로 가져왔어요. 아이고, 미경아, 고마워라. 내가 없으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떻게 살겠니?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미경의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비록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미경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경로당에서 나온 미경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진이었습니다. 등산 가러 나간다고 했는데 왜 이쪽으로 오고 있을까? 미경은 호기심에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태진이 평소에 다니던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더군요. 저기는 어디지? 미경이 아는 동네였지만 태진이 그쪽으로 갈 일은 없는 곳이었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태진이 한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더군요. 잠시 후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미경이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선미였습니다. 태진이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했던 그 여자 말입니다. 어머, 일찍 왔네요. 안으로 들어가요. 응, 오늘 일찍 끝났어. 미경은 숨을 죽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등산 동호회 사람들끼리는 저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거든요. 태진이 선미와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경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미경은 카페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뒤편에서 보니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니 태진과 선미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 참 다정해 보였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더 하세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여보라고 했습니다. 미경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마워. 역시 당신이 최고야. 진짜 이런 사람이랑 진작 살았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말하지 마세요. 아직 정리 안 됐잖아요. 곧 정리할 거야. 이제 더 이상 그 여자랑 못 살겠어. 이혼하고 당신이랑 살 거야. 미경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혼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아, 진짜 빨리 이혼하고 싶다. 그 여자 보기만 해도 답답해. 무식하고 못 배운 게 뭘 안다고 나서려고 하는지. 태진이 미경을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서 하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제 곧 자유로워질 거예요. 당신 덕분에 살만해요. 우리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미경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충격적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미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일찍 왔네. 태진이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태진을 바라봤습니다. 등산 재미있었어요? 뭐 그냥 그래. 운동도 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미경은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밥 먹어요. 흥. 식탁에 앉은 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미경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당신 그 떡집 정말 그만둬야 할 것 같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진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말 안 해? 정말 답답한 여자야. 그 순간 미경의 마음속에서 뭔가 딸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이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미경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48년간 당해온 모든 굴욕에 대한 답을 찾을 때가 왔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고 과감한 계획을 세우는 전략가가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던 남편의 소원을 정말로 들어주되 그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제 미경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떡집 대신 다른 곳에 가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미경은 미리 인터넷으로 찾아둔 법무법인 주소를 적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어젯밤 태진의 얼굴을 보며 내린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이혼 상담입니다. 법무법인 직원이 미경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미경은 처음 와보는 곳이라 어색했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라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미경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48년 됐습니다. 이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68세의 48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려는 미경의 이야기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혹시 어떤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미경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들을 이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이 변호사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태진과 선미가 다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가 더 있나요? 대화 내용도 들었어요.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미경이 어제 들은 대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음성 녹음은 없으신가요? 그건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그렇다면 앞으로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르신께서 정말 이혼을 원하시는 건가요? 48년을 함께 사신 분이 갑자기 이혼을 결심하시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요. 혹시 화해의 여지는 없을까요? 미경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48년 동안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무식한 여자, 못 배운 게 뭘 안다고 이혼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어요. 이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남편분께서 평소에 이혼을 원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남편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에 묘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변호사가 미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진행하고 싶으세요? 남편 칠순 잔치 때 이혼 서류를 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원하던 대로 말이에요. 이 변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칠순 잔치에서요? 그건 너무 극적이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평생 저를 창피 주면서 살았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해볼 차례죠. 미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집이랑 예금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남편이 은행원이라 월급을 제가 관리했거든요. 48년 동안 모은 돈이니까 절반은 제가 가져야죠. 그럼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칠순 잔치에서 이혼 서류를 주는 건 정말 하시겠습니까? 이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미경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하겠습니다. 그 순간 미경의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혼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이 남편 칠순 잔치예요. 시간이 촉박하네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미경은 법무법인을 나서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48년 동안 억눌렸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 태진이 물었습니다. 떡집 다녀왔어요. 요즘 부쩍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네. 뭐 하는 거야? 장사가 잘 되니까요. 태진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미경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나저나 내 칠순 잔치 준비는 잘 되고 있지? 네, 준비하고 있어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진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이번엔 제대로 해줘. 내가 명색이 대졸 퇴직 은행원인데 초라하게 할 수는 없잖아. 알겠어요. 잊지 못할 칠순 잔치로 만들어 드릴게요. 미경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진은 그 미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이혼 서류가 언제 나올지 기다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벌써 태진의 칠순 잔치날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48년간 참아온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는 날 말입니다. 48년간 준비해온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미경에게는 복수의 무대가, 태진에게는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미경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주인공이 됩니다. 드디어 태진의 칠순 잔치 날이 왔습니다. 미경은 새벽부터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48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날 말입니다. 오늘 중요한 날인데 제대로 해야 해. 태진이 양복을 차려입으며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미경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안 입던 한복을 꺼내서 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무대에 어울리는 차림새였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한정식 상차림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와, 멋지게 준비됐네. 태진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당연하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미경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태진은 그 말의 진짜 뜻을 몰랐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의 직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태진이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때 선미가 들어왔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 선미예요. 등산 동호회에서 태진 씨랑 알게 됐어요. 선미가 미경에게 인사했습니다.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선미 씨 왔구나. 어서 와, 어서 와. 태진이 선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경이 보기에는 너무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미경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태진 어르신의 칠순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태진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칠순을 맞은 태진입니다. 그동안 은행원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태진이 우쭐해했습니다. 특히 저는 대학을 나와서 평생 공부하며 살았습니다. 무식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이죠. 태진이 미경을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평생 저 여자랑 살아준 건 은혜야. 무식하고 못 배운 여자지만 참고 살았어요. 태진이 미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여보. 미경이 태진을 불렀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뭐야? 태진이 무대에서 미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당신 늘 말했죠.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연회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렸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 오늘이 당신 칠순이니까 소원 하나 들어드릴게요. 미경이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경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경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야, 미경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미경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진과 선미가 함께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등산 가러 간다고 하면서 이 여자와 뭐 했는지 다 봤어요. 선미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48년 동안 무식한 여자라고 무시했잖아요. 이제 그 무식한 여자가 당신 소원 들어주는 거예요. 성우와 건우가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진정하세요. 하지만 소영은 미경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소영이 미경의 편에 섰습니다. 성우와 건우가 놀랐습니다. 소영아, 너까지 왜 그래? 아버지가 평생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요. 이제 엄마 좀 자유롭게 해드려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마음이 터진 거였습니다. 태진이 무대에서 내려와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평생 원한 거잖아요. 이혼 말이에요. 미경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서명하세요. 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거든요. 연회장은 이미 반쯤 비었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보, 집에 가서 얘기해. 태진이 미경을 말렸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끝내요. 당신 칠순 선물이니까. 미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48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도 몰래 나가려고 했습니다. 선미 씨, 어디 가세요? 당신도 여기 있어야죠. 우리 남편이랑 새 출발할 거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선미는 대답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봉투를 태진에게 다시 내밀었습니다. 48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그리고 미경은 당당하게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소영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태진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미경이 창문을 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깥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오랫동안 숨막혔던 집을 벗어나니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건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새 집에 있어. 엄마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건우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건우는 미경의 도시락에 의존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응, 이미 했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엄마도 사람이야. 알아서 살 거야. 미경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건우는 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도시락은 어떻게 해요? 결국 건우가 걱정하는 건 도시락이었습니다. 미경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해먹거나 사먹어.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엄마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미경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성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신 거예요? 응. 아버지가 많이 당황해하고 계세요. 집에 돌아오세요. 성호는 여전히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어. 이제 이혼했으니까.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가족? 미경이 성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가족이면 48년 동안 엄마를 무시했어야 했니?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울 때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몰랐어요. 몰랐다고? 정말 몰랐을까? 미경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각자 알아서 살아. 엄마는 엄마대로 살 거니까. 미경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겠네요. 다음 날 미경은 경로당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떡을 가져다 드리려고요. 어머, 미경 씨 오셨네요. 경로당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떡 가져왔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즘 소문 들었어요. 이혼하셨다면서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시원해요. 미경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미경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경로당 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미경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경로당에서 정식으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전통 떡 만들기 프로그램 강사로 말이에요. 정말요? 네, 어르신들이 미경 씨를 너무 좋아하세요. 떡도 맛있고 인품도 좋으시고. 미경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정식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태진은 혼자 있는 집에서 컵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미경이 차려준 밥상에 익숙했던 태진에게 혼자 하는 식사는 너무 서글펐습니다. 태진이 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걸었지만 받지 않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드디어 선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선미 씨. 나 태진이야. 아, 네. 선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칠순 잔치 이후로 연락이 뜸했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우리 얘기 말이야. 이제 이혼도 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잖아. 태진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태진 씨, 실례지만 재산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재산? 재산 분할 때문에 그 마누라가 다 가져갔어. 그럼 지금 뭐가 남은 게 있어요? 연금이 있잖아. 선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진 씨, 죄송하지만 연금만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제 앞길을 생각해야 하니까.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진은 한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야 선미가 자신의 재산을 노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소영이 미경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소영아, 어서 와. 엄마, 괜찮으세요? 소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좋아. 정말요? 정말이야. 소영아, 고마워. 뭐가요? 그날 엄마 편 들어줘서. 소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저 엄마 도와드릴게요. 뭘? 뭔가 새로운 일 시작하시면 도와드릴게요. 미경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영은 자신을 이해해 주는군요. 고마워. 엄마가 뭔가 계획이 있어. 계획이요? 흥. 이제 정말로 내 이름으로 살아볼 거야. 경로당에서 떡 만들기 선생님 제안이 왔어. 와, 정말요? 엄마 대단하세요. 소영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나도 이제 시작인 것 같아. 68세에 새로운 직업을 갖다니. 미경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소영이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48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지지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경은 경로당에서 정식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떡 만들기를 가르쳐 드릴 미경입니다. 경로당 강의실에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미경 선생님, 그동안 우리가 먹던 그 맛있는 떡을 직접 배울 수 있다니 정말 기대돼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인 백설기부터 배워볼까요? 쌀가루를 체에 곱게 내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미경이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8년간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실력이 이곳에서는 빛을 발했습니다. 와, 손놀림이 정말 예술이네요. 미경 선생님, 비결이 뭐예요? 어르신들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질문하셨습니다. 비결은 정성입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만드는 마음이요. 미경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68년 살아오면서 가장 떨리고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 경로당 관장님이 미경을 불렀습니다. 미경 선생님, 어르신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앞으로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월급도 드릴게요. 정말요?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관장님이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김미경 전통 떡 만들기 전문 강사 행복 경로당. 미경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명함이었습니다. 48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명함이네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미경 선생님은 우리 경로당의 자랑스러운 강사입니다. 당당하게 활동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경은 명함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김미경 전문 강사라는 글씨가 꿈만 같았습니다. 같은 시간, 태진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또 컵라면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미경이 담근 김치를 꺼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갔습니다. 미경이가 해준 김치가 이렇게 맛있었나? 태진이 시큼한 김치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없어지니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 가끔 놀러와. 성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이 바빠서 잘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좀 이해해 주세요. 너마저 그런 소리 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 아버지가 평소에 엄마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성호도 이제는 태진의 편만 들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며칠 후 미경은 시장에서 떡 재료를 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태진을 마주쳤습니다. 여보. 태진이 미경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집에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태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애원하는 투였습니다. 선미 씨는 어떻게 됐어요? 미경이 묻자 태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끝났어. 그 여자가 돈이 없다면서 피해버렸어. 미경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선미는 태진의 재산을 노렸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외로워. 혼자 있으니까. 저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당신 혼자 어떻게 살 거야? 나이도 있는데. 제가 무식해서 못 산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미경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제 저는 김미경 전문 강사예요. 경로당에서 떡 만들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태진이 명함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미경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말 안 돌아올 거야? 태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미경이로 살 거예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그냥 미경이로요. 미경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태진은 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경은 시장에서 쌀가루와 팥을 샀습니다. 내일 수업에 쓸 재료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경의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태진을 만나고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한 미경은 작은 책상에 앉아 내일 수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절미 만들기.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미경이 혼잣말을 하며 메모했습니다. 저녁 무렵 소영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엄마, 깜짝 선물이 있어요. 행복나무래요. 새 집에서 새로 시작하는 엄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요. 소영이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작은 원룸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그리고 이것도요. 소영이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미경의 명함이 예쁘게 액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미경 전문 강사 엄마 이름이 이렇게 멋져 보인 적이 처음이에요. 미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8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당연하죠. 엄마는 48년간 참으셨잖아요. 이제 행복하셔야 해요. 소영이 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내일 수업 파이팅이에요. 밤이 되어 소영이 돌아간 후 미경은 창가에 놓인 행복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정말 잘했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미경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68세의 늦은 시작이었지만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경의 떡 만들기 수업은 경로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수강 신청이 밀릴 정도였습니다. 미경 선생님, 오늘은 뭘 배우나요? 오늘은 특별히 송편 만들기를 해볼까요? 추석이 다가오니까요. 어르신들이 환호했습니다. 미경의 수업은 단순히 떡 만드는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웃음도 터뜨리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요즘 너무 행복해요. 집에서도 손자들한테 떡 해주니까 할머니가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해요. 미경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68년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관장님이 미경을 불렀습니다. 미경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시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른 경로당에서도 선생님 수업을 원한대요. 정말요? 네. 이제 미경 선생님이 우리 지역 최고의 떡 만들기 전문가로 유명해지셨어요. 미경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소영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매일매일이 새로워. 그런데 엄마, 더 큰 꿈은 없으세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더 큰 꿈? 미경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나 꿈이 있긴 해. 뭐예요? 전통 떡 요리책을 써보고 싶어. 내가 48년간 만들어 온 레시피들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소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컴퓨터 작업이나 사진 찍기 같은 거 말이에요. 정말 고마워, 소영아. 68세의 작가가 되시는 거네요. 상상만 해도 멋져요. 미경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후 성호가 미경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성호야. 성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 편만 들고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회사 사람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 68세에 전문 강사 되셨다고. 미경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성호야. 그리고 아버지도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요즘 혼자서 요리도 배우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그래. 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이제야 깨달으신 것 같아요. 건우도 얼마 후 찾아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도시락 생각밖에 안 했던 제가 한심해요. 괜찮아. 이제 내가 요리도 배우고 있다면서? 네, 엄마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애였어요. 이제야 독립하는 기분이에요. 미경은 아들들의 변화가 기뻤습니다. 한편 태진은 혼자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미경이가 48년간 이런 일을 다 혼자 했구나. 태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미경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진은 서랍에서 옛날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미경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미경아. 정말 미안해. 태진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경은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미경과 소영은 본격적으로 요리책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이 인절미 사진 정말 예술이에요. 소영이 방금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나도 사진 찍는 법을 배워볼까? 엄마, 69세의 사진까지 배우시면 정말 슈퍼 할머니가 되실 거예요. 둘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책 제목은 뭐로 할까? 소영이 물었습니다. 68세에 시작하는 꿈은 어때? 아니면 미경이의 행복한 떡 이야기는요? 그것도 좋네. 내 이름이 들어가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 출판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경의 요리책 미경이의 행복한 떡 이야기가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서점에서 열린 북토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68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비결이 뭔가요? 한 젊은 여성이 질문했습니다.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미경이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지금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소영이 미경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앞으로 더 많은 꿈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미경아, 정말 잘했어. 이제 진짜 자유야. 69세의 미경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가장 완벽한 시작이었습니다. 태진은 텔레비전에서 미경의 북토크를 보고 있었습니다. 48년간 함께 산 남편은 저를 무식하다고 했지만 저는 제가 가진 재능을 믿었습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미경의 말을 들으며 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경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축하해. 태진이 텔레비전 속 미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경은 이제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미경이 진정한 자아실현을 이루고 작가로까지 성공하며 완전한 행복을 찾는 감동적인 결말입니다. 48년의 억압을 딛고 새로운 꿈을 이룬 미경의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댓글을 남기셔서 용기도 얻으시고 여러분의 꿈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